안녕하세요. 김승덕 행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섭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 현업에서 지금 한 업력은 23년 됐고요. 10일에 행정사 합격을 했습니다. 혹시 행정사 시험에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뭐 준비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사 하는 일이 담보평가, 뭐 경매평가, 소송평가, 재개발, 재건축, 손실보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보상평가, 특히 소유자 추천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소유자 추천을 다 따지를 못했을 때, 수주하지 못했을 때 놓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보상금 증액 쪽으로 좀 제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행정사를 하게 됐고요. 그거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좀 그 아빠가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 요게 두 가지가 좀 큰 동기부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뭐 수험 준비를 하신 건데, 혹시 공부 과정에서 그러면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딱 6시 이후에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다 이런 것은 없고 시간이 날 때마다 좀 했는데 특히 좀 출장일이 많고 영업을 뛰러 다니는 기간이 좀 그게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단히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그게 연상법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연상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연상법을 했는데 그게 한 10회독 이상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과목별 따라서 특별한 네. 뭐 수험 전략이 있으셨나요? 그러면은 뭐 과목별로 전략은 따로 없으셨을 것도 같아요. 다행히 1차는 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3과목이고 25문제씩이니까 음. 조금 배점을 잘 해야 되겠다는 거 정도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2차는 이제 그걸 뿜어내야 되니까 좀 어려웠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 전략을 2차 위주로 보면 2차 시험은 어떤 물음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기가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공부 범위가 정해지면은 2차 시험은 90%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잘 가르쳐 주셔서 선생님이 해주신 자료만 보고 그 이상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만 믿고 갔습니다. 그게 수험 전략입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네. 그러면 2차 과목 각 선생님들 뭐 어떤 선생님 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민법은 이제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당연 최고신 것 같고요. 김매엽 선생님, 그 다음에 사무관리는 최일환 선생님,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은 정진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요. 행정 절차로는 이제 타학원으로 이제 가신 전에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계셨던 그 이준희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 2차는 아무래도 주관식이고 필기라서 쓰는 속도 같은 것도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글 쓰는 속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분에 예를 들어 10글자밖에 못 쓰는 사람인데 12글자를 쓰면 그만큼 20%가 상승되니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예전 시험을 볼 때 감정평가사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둔필에
악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악필까지는 안 가고 속필까지는 안 가고 적정한 보통 수준까지는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글자 속도는 좀 중요하지만 뭐 그게 그렇게 대세를 가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만약에 본인이 글자 속도에 늦다고 하면은 조금 그건 연습을 해서 글자 필체를 조금 바꾸실 필요는 있습니다. 바꾸는 건 어렵지 않고요. 예전에 그 어떤 시험에서 봤을 때 예쁜 글씨체로 막 바꾸십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첫 페이지는 예쁘게 쓰는데 다음 페이지부터는 시간이 없으니까 똑같이 됩니다. 전부를 바꾸려면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 다음에 자음 또 하나, 모음 하나, 한 자음 3개랑 모음 한 2어 개만 바꾸면, 은연중에 연습할 때 그렇게 쓰시다 보면 한두 달만 지나면 싹 다 바꿔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2차에서 글씨가 중요하냐 하는데 정말 넌센스 질문입니다. 넌센스. 아니 바빠 죽겠고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손이 부러질 정도로 해가지고 사활을 걸고 시험을 보는데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가? 예쁘게 쓰면은 아무래도 좋죠. 근데 글씨를 알아보냐 못 알아보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알아보는 수준 정도만 쓰면 되고, 못 알아보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안 잡고 그냥 쓰면은 키워드가 10개가 있으면 5개만 하고 5개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하고 목차 잡기 하고 줄을 띄우는 연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김효 선생님 책이 저희 출판사에도 나오는데 네네. 혹시 책이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저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간결합니다. 어, 특별히 뭐 제가 김미업 선생님한테 더 막 없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앞에 있었던 책의 기본서인가 그거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근데 사례반 때 사례 만들어주고 하셨던 그 기본이 있고, 사례형의 예를 들어 동시행 항변권이다 하면 동시행 항변권 설명이 있고, 뒤에 기출 문제, 예상 문제 해서 사례 문제가 나와 있는 책은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또 이제 보완해서 프린트물로 주신 것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책은 뭐 간결하고 저는 최고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또 매업 선생님이 설명이나 강의력이 굉장히 무수하십니다. 네, 덕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 질문으로 그 네, 수험생들에게 뭐 준비하시는 분한테 해주실 말씀은 뭐 한번 정리해서 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와이프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할까 말까 막 했는데, 와이프 손에 이끌려서 이제 학원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다가 민법은 김미업이래라는 이제 제가 반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원에 갔고, 처음 한 달을 어리버리 해가지고 뭔지도 몰라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갈 수 있게 됐는데, 좀 일도 하랴, 영업도 하랴, 공부도 하랴, 그 다음에 합격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고통을 안고 가는데, 어느 날 문득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행복하지? 왜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게 쓴 것도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행정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인생의 철학이 좀 생겼습니다. 밝은 것은 어두운 것과 같이 오고, 행복은 고통의 가면을 쓰고 오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결핍이 있어야 되고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불안의 과정을 지나야 되는 것을 알게 됐고 남녀가 있고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대단히 큰 고통을 안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이고 또 다른 그 고통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대단히 행복했고요. 정말로 행복했고 학원 가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마음이어서 토요일 날 새벽 3시 일요일 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저는 제 인생의 철학을 갖게 된 거고 제가 하는 일에서도 이제는 일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는 거를 한 번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행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그 고통스러운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고통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그 이면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공부나 인생이나 다 반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더 말씀드리면 꼭 연상법 잘 사용하시고 이 과정이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점을 느낀다면 삶의 태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행복은 고통의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말을 느끼고 꼭 건승하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해야 되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편안히, 그러나 끝까지. 내가 이 시험을 봤으면 이를 갈아먹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뒤에 행복한 마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아주 소중한 시험이라는 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